342번 이차함계수가 1인 이차함수 최고차함계수 알려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fx는 이거 얘 하나 잡혀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이차식 있을 때 자꾸 네 맘대로 얘가 fx라는 이상한 연결고리 좀 붙이지 마. 잘 구분해. 따로따로야. 다른 거야. 그치? 즉 일단 가에 의해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얘가 아닌 다른 저걸 알려줬기 때문에 fx를 그래도 거의 알 수 있네. 1차항계, 최고차항계수는 1이고 1차항계수는 모르지만 상수항이 8. 두근의 곱이 8이니까. 됐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거고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이거는 또 여기 안에서 이제 두근의 합은 3, 두근의 곱은 1인 거고. 됐지? 됐지? 선생님 두근의 곱 8이라며 이러면서 혼동하지 말라고. 쟤는 쟤고 얘는 얘야. 따로 놀아. 그리고 알파 베타를 fx에 넣어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현재 미지수도 하나밖에 없고 겨우 2차식 수준밖에 안 되니까 저거 그냥 때려 박아서 계산 빨리 갈기면 끝나지. f 알파가 이거일 거고 더하기 f 베타가 졌다 베타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얘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네. 됐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미리 계산할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9 마이너스 2니까 7. 여기에 a로 묶어주면 요거랑 요거가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 다음 얘가 이제 7이었고 8 더하기 8이니까 16에 2 넘어오면 마이너스 2는 0. 알파 베타가 3이기 때문에 a 값 나오고 끝이네. 됐죠? 다음 343번 과연 몇 명이나 그래도 자네들은 좀 기억할 것 같은데 아닌가? 343번을 보시면 가를 보고 fx가 세워줘 안 세워줘? 세워줘 안 세워줘? 가봅시다. 일단 여기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매너 있게 먼저 써주도록 하고 그 다음 가를 보고 식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최고차항계수 말 있나 없나 잘 보시고 말이 없으니 이렇게 해서 잡아줍시다. x-3분의 베타에 더하기 3 붙여줘야 가 만족이지. 됐냐? 됐지? 그리고 이제 나 힌트가 이제 f0 있고 요거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저 안에 거 잘 이렇게 전개해서 계산 가능? 가능하지? 괜찮지? 요 부분 계산. 자, a 해놓고 쫙 열어서 한번 계산해보자. 아마 x제곱에 마이너스. 자, 바로 가자. 저거 3분의 1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면 요렇게 되겠네. 그리고 상수항, 그치? 상수항은 요렇게 되겠네. 요게 fx지. 됐지? 요것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됐냐? 따라서 fx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몇이야? 플러스 3분의 2x 되겠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 되겠네. 다 집어넣으면 끝. 됐지? 자, 344번. 한 허근 알파. 이제 자네들은 저런 건 당연히 딱 근 두 개 준 거 보이죠? 그 다음 밑에 요런 거 보면 지금은 알파, 베타 그 세팅보단 혈내근 세팅이 낫겠네. 따라서 두 근을 한 근이 알파니까 다른 한 근은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 근과 계수할 관계도 일단은 잘 써주도록 합시다. 요게 K. 됐냐? 자, 일단 기억을 풀려면 뭘 해야 될까? K가 들어간 부등식이 필요해. 그러면 그러니까 허근이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나와야 돼. 허근이라 지금 판별식도 쓸 수 있어. 그치? 판별식도 좀 써줘야 될 듯?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따라서 여기에서 저 기억의 식이 나오는 거네. 기억은 정답. 됐냐? 그 다음 니은에서 보면 또 이제 이제 이거 해야 되냐고 딱 세팅해야지. 니은에서 물어본 게 뭐야? 실수 부분. 그럼 이건 이제 아까도 잠깐 앞에 나왔지만 복소수를 좀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네. 니은에서 실수 부분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또 복소수 세팅을 해서 식을 좀 변형시켜 봐야 되겠네. 그럼 얘네도 다시 한번 쓰자. 두근의 합이 2a. 두근의 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것이 k.
따라서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가 하나 딱 나올 거고,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B제곱 더하기 4는 K 정도 나오는 거네. 그리고 니은은 일단 틀렸고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잖아. 됐지? 그래서 할 일 됐고, 디귿은 또 다시 요거 쓰면 되겠네. 그냥 나올 때마다 모양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적절하게 잘 해주시라고. 요거 전개하면 되잖아. 저거 전개하면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알파 곱하기 알파 바. 따라서 지금 요게 마이너스 4니까 얘가 K고, 그러니까 K 마이너스 3이네. 얘 계산 결과가. 되냐? 그치? 요게 마이너스 4. 그 다음 요게 K. 즉, 이거 1보다 크냐 물어본 거네. 됐나? 얘 이용하는 거 아닐까? 즉, K가 4보다 큰데, 우리는 K 빼기 3 궁금하니까 당연히 양변에 빼기 3. 이미 알고 있는 식에서 가야지. 빼기 3 하면 1보다 큰 거 맞네. 또 아까도 마침 아까 질문도 나왔었는데 그냥 부등식 성질 잘 써서 푸는 문제 됐냐? 해야 될 때마다 뭐 어쩔 때는 이렇게 세팅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대로 이대로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딱딱 잘 맞게 나와 주셔야 된다. 됐지? 자, 일단 기억을 딱 보시면 기억에서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식으로 절대값 힌트 붙어 있을 때 제곱해서 많이 썼었어. 그치? 뭐 대표적인 예시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뭐 이런 식 하나 준 다음에 뭐 이런 힌트 막 두근 뭐 이런 힌트 앞에서 뭐 4 이런 힌트 준 문제들 있었지. 그치? 그래서 얘를 좀 더 깔끔하게 쓰기 위해 우리가 양변을 제곱시켜서 힌트를 써서 풀고 그랬단 말이야. 맞아? 그거랑 구분해. 저 기억을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제곱해서 비교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OX 퀴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저 기억뿐만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게 화살표가 맞냐고 봐봐. 만약에 내가 A랑 B를 제곱해서 이렇게 같다라고 놔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성립해. 그럼, 제곱해서 똑같으니까 A랑 B가 같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OX 퀴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핀트 잘 잡아야 돼. 됐어? 제곱해서 비교해서 저 기억이 제곱했더니 성립해 라고 해도 그렇다고 A랑 B랑 같다라고 할 수 없어. 됐어? 애당초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결론적으로 부호가 똑같아서 결론은 이 문제에선 되긴 하는데 애당초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틀렸다가 아니라 좀 저런 거 뭐 제곱해서 해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대로 해야지. 그럼 저대로 뭘 해? 당연히 절대값 제거 작업하려면 알파 베타 부호 조사해야 되잖아. 맞아? 부호 조사할 생각을 해야지. 가자. 일단 근계수도 한번 다 써줘 보고. 부호 조사 나오네. 이거 보면 부호 조사 나오지. 부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둘 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됐냐? 그럼 나눠서 해봅시다. 이거 외에는 딱히 없잖아? 실근이라고 잡혀있기 때문에 판별식도 일단 써놓긴 하자. 혹시 하고. 실근이라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있기는 해. 됐냐? 그런데 지금은 이거면 괜찮네. 따라서 기억을 풀려면 나눠서 풀어야 되겠네. 저게 지금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다잖아. 근데 둘 다 양수인 건 뭐 보나마나 성립이지? 됐냐? 둘 다 양수면 얘도 그냥 절대값 양수니까 그냥 뺏겨질 거고 여기도 양수면 그냥 뺏겨질 거니까 당연히 맞지. 그 다음 둘 다 음수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둘 다 음수면 얘도 그럼 음수고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라 전부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건데 그럼 성립이잖아. 따라서 기억은 어쨌든 정답이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더 낫지. 괜히 제곱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됐지? 됐냐? 자, 그 다음에 니은 갑시다. 니은은 실은 딱 쳐다보다가 하고 동그라미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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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냐? 안 되냐? 이거 봐 다시. 저게 알파가 0과 라는 얘기는 얘가 분수라는 거 아니야. 대분수 말고. 근데 여기 관계식이 이게 뭘 말하는 거야?
베타는 알파 뒤집으세요잖아. 0과 1 사이에 있는 수는 뒤집히면 1보다 커지는 거 맞지? 부등식 기본 성질 중에 맞냐? 뭐 성질이라고 해야 돼? 그냥 됐냐? 따라서 니은도 이제 일단 그냥 간단하게 부등식 성질로 딱 맞다. 직관적으로 딱 봐주시면 되고. 됐냐? 됐지? 부호만 조심해야 돼. 대신 뒤집힐 땐. 근데 양수 맞잖아. 0보다 크다라고 가정해줬잖아. 니은에서는. 그치? 즉 양수 한정이면 분수들은 뒤집히면 대가리가 더 커집니다. 됐지? 그 다음 디귿을 좀 잘 봐야 되겠네. 자, 디귿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누가 봐도 일단 아마 곱셈공식부터 쓰라고 되어 있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곱셈공식 써줍시다. p제곱 마이너스 2. 얘 2보다 크냐 그랬어. 쓸 때가 왔네 드디어. 이거 원래 성립하는 거였지. p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뭐 하면 돼? 이러면 되겠네. 그럼 성립. 자, 346번. 이것도 이제 본인이 기준을 잘 잡으면서 풀어야 됩니다. 일단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 알파 베타는 7이다 라고 저렇게 줬지만 지금 자네들 시선에서 이렇게도 보이는 거 맞냐? 맞아? 난 딱 보면 저렇게 보여. 너네도 저렇게 보여? 그랬으면 좋겠네. 됐냐? 같은 말이지. 됐지? 같은 말이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고. 그리고 지금은 어차피 이제 알파 베타로 뭐 거시기 할 거니까 지금은 뭐 최고 참계수는 양변에 날려서 이 방정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고. 됐나? 됐지? 그리고 복소수라고 해서 허근이라고 장담하지 마. 제발. 복소수가 실수도 있다. 복소수가 실수 아니면 허수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인도 끝까지 해. 판별식까지 한번 쓱. 아이 뭐야 씨. 판별식도 한번 싹 확인해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작네. 허근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 다 하시고. 됐냐? 허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도 앞에도 비슷한 거 하지 않았나? 허근이라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야. 그치?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니들이 기준을 잘 잡아라. 뭐 예를 들어 이 짝대기 켤레복소수 기호를 다 소거시킨 버전으로 풀려면 그렇게 하고 베타라는 문자를 다 없애버리고 알파 바로만 기준을 맞추려면 그렇게 하시고 하나 딱 정해서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하라고. 됐냐?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그냥 다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잘 기준 잡으면서 풀어. 만약에 나는 이 짝대기가 보기 싫어. 알파와 베타로만 표현을 다 바꿔야지 할 거면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 짝대기를 날리고 싶어. 그럼 여기 알파 바는 베타로 바꿔야 되고 베타 바를 알파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얘는 알파 곱하 베타는 베타 알파다 성립. 됐냐? 그다음 그 사람은 니은도 요 베타 바를 알파로 바꿔야 되고 알파 바를 베타로 바꿔야 되는 거지. 그럼 니은은 결국 이 알파는 이 베타다라는 식이 되고 그럼 알파랑 베타랑 항상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땡. 됐냐? 뭐 항상 같지 않잖아.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그지? 아니면 이제 다 상관없어. 만약에 나는 베타를 쓰고 싶지 않다. 전부 다 알파로만 바꾸고 싶다라고 기준 잡으신 분들은 다시 올라가서 기억부터 뭘 바꿔야 돼? 여긴 건들면 안 되고 베타를 알파 바로 베타 바를 알파로 그렇게 바꿔야지. 뭔 소린지 알겠지?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고. 하나 기준 딱 잡고 하라고.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서도 베타 바를 알파로 베타를 알파 바로 이렇게 바꿔야지. 그럼 따라서 결국은 이 알파는 이 알파 바다. 알파가 알파 바다. 이게 켤레복소수가 알파랑 같으려면 실수여야 되는데 방금 아까 허근인 거 파악했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됐냐? 하나만 기준을 잡고 하시고. 그러다가 디귿을 보면 디귿에서만큼은 얘를 알파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지. 맞지? 디귿에서만큼은 그냥 요 베타 바를 알파로 바꾸는 해석이 더 유리하지. 그래서 그럴 때는 딱 하나만 딱 하시고.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알아보기 쉽잖아. 얘가 성립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아까 처음부터 딱 이거 보자마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허근인 거 파악 잘 했으면 집어넣으면 성립인 거 빠르게 확인되지. 됐지. 얘들아, 이거 본 순간 쫙 나와? 나오고. 오케이. 또 걔네네요. 그러면서 막 힌트들이 막 쫙쫙쫙 최대 6개까지 쫙 나와?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두근의 곱 1이야. 2차 방정식.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 두근의 곱이 1인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놈의 두 근이 z 받아 보시면 되고, 최고차항계수 원래 붙여줘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어쨌든 그 원 형태를 찾으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장 간단한 1인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나오지 이제 나오지? 저런 식으로 표현 약간 이렇게 조금씩 변장하고 나왔을 때 잘 알아보시라고. 이거의 두 근으로 잡혀 있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이제 쫙쫙 나온다는 게 이제 x 빼기 1 곱해서 세제곱 마이너스 1 되는 애다. 이것도 가끔 이거를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헷갈리거나 그 순간 막 혼동할 것 같으면 그냥 곱셈 공식을 하나 써라. 확실하게 풀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놈 맞고, 그럼 얘가 0 되는 근이면 얘 1 넘어간 거 생각하면 1이어야 되지, 그치? 이것도 다 해놓고 또 이건데 1인데 마이너스 1로 했다 틀렸어요. 아니면 반대로 그렇게도 또 많이 틀린다. 됐냐? 이것도 1이고 막 이런 것들 쫙쫙 나오는 거잖아, 그치? 예, 0이고 Z 버전으로도 0이고 그 다음에 또 2개 더 저기 써있긴 하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얘가 아예 써있는 거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까지. 요게 일단 쫙 머릿속에 혹은 써서 로딩이 딱 돼야 되고, 그걸로 이제 쟤를 정리해야 되겠네. 됐냐? 따라서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자 하나씩 볼까? 세제곱이 1이라 Z5제곱은 Z제곱과 같겠네. 맞냐? 분의 위에 Z 바. 이거 더 어떻게 안 돼? 이거 좀 잘 뒤져봐. 주섬주섬 뒤져봐. 쟤 좀 더 이쁘게 바꿀 수 있는 식이 여기 있지 않냐? 얘는 한 놈을 넘겨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역수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해. 맞냐? Z분의 1을 Z바로. 맞아? 다시 가봐. 그럼 요게 Z제곱분의 1인 거 아니야? 이것도 써줄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뜻이, 이거 분수의 뜻도 써줘야 돼? 얘가 지금 이 뜻이잖아. 그럼 결국 이거는 뭐랑 같겠어? Z제곱분의 1은 그냥 Z바의 제곱과 같은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즉 빠르게 하면 Z제곱분의 1은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 됐냐? 그래서 1이네. 따라서 맨 앞에 거 1. 얘 계산하면 1. 자, 얘도 해보자. 얘는 뭐야? 빠르게 되겠어, 이제? 4제곱분의 1이잖아. 4제곱분의 1이면 일단 Z1제곱분의 1과 같을 거고, 마찬가지로 저걸로 요 Z분의 1은 뒤집어 올라가면 세제곱으로 올라가겠네? 그럼 얘 또 1이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 남겠네. 뭐야? 즉 빼기 2.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딱 보나마나? 이거 아니야? 되냐? 실은 바꾸지 않고 바로 올려도 되지. 얘가 위로 딱 뒤집어 까면 6제곱 될 거고, 그럼 또 1이고, 요 Z 1제곱도 위로 올라오면 6제곱 될 테니까 다 1이네. 그냥 다 1. 맞냐? 개수만 뭐가 곱해져 있고. 됐죠? 일단 가인트야 그냥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이등변, 여기 이등변 확인. 그 다음 나인트를 좀 보도록 할까? 나인트가 지금 어디가 딸려준 거야? 여기랑 AD랑 CD랑 여기랑 여기 이렇게 3개 같다라고 알려준 상태. 맞지? 그리고 각각이 다 2.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건 받아쓰기부터 잘 하시고. 됐나? 구하는 것도 뭐 하는 건지 확인하시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AB랑 BC라 놨네. 야, 근데 BC가 2잖아. 딱 봐도 아마 이거 세팅해서 근 찾는 거 아닐까? 그지? 그럼 AB가 이거고. 이 상태로 이제 도형의 성질로 뭔가 관계식을 하나 딱 하고 찾아야 되겠네. 뭐 쓸까?
지금 꽃갈콘 두 개 안 보여? 닮은 비 쓸 재료인 꽃갈콘 두 개가 딱 보이지? 그냥 직관적으로 닮은 비겠지 하고 풀어도 되지. 되긴 뭐가 돼. 확실하게 찾고 풀어. 큰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의 각은 당연히 여기의 각과 같을 것이고. 근데 요 노란 요거도 이등변 삼각형이라 요 놈의 요쪽 각이면 여기도 같겠네. 됐지? 뭐 그렇게 막 어렵게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즉 닮음인 꽃갈콘 두 개는 요거랑 요거네요. 됐지? 닮은 비 쓰자. 큰 거부터. 이거 대 이거가 좋아 보이네. 그지? A 대 2. 여기 2지. 그럼 요쪽 빨간 거 기준으로는 요거 대 요거. 맞아? 요거는 2. 여기는 A-2지. 오케이. 뭐야, 쉽네. 인 줄 알았더니 얘가 끝까지 꼬장을 좀 부리네.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는데. 이럴 때마다 자네들은 선택의 시간이지. 근해 공식 갈겨? 아니면 뭐 어떻게 해봐? 뭐든 좋아. 근해 공식 갈겨도 이쁜 모양이야. 짝수근 쓰면 쉽게 나오잖아. 그치? 따라서.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구해는 보자. 그러니까 지금 두근이 A랑 2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근의 합 써보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M. 두근의 곱이 N인 상황. 됐냐? M 더하기 N을 구하라 그랬으니 마이너스를 이렇게 치워가지고 혹시나 그냥 공짜로 모양이 바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시도 해보는 거 괜찮아. 근데 지금은 아닌 듯. 뭐 딱히 뭐 막 공짜로 나오지 않네. 그럼 쓰자. 근해 공식 쓰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몇이야? 5네. 그것만 결정하면 되네. 플러스가 마이너스일까? 루트 5가 2점 몇. 플러스면 3점 몇. 맞지? 왜 속았어? 플러스 맞아. 마이너스는 음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끝이죠. 됐지? 결국. 뭐 이런 거 파악 잘 하시고. 한 변의 길이가 한 놈은 2고 한 놈은 2K야. 누가 2고 누가 2K인지 알파벳 보고 잘. 요게 2. 그치? 그 다음 요게 2K 이런 상황. 됐나?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고 있지. 그냥 이쁘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잘 놔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거랑 다 합동이고 여기 다 합동이고 정사각형 이쁘게 놨습니다 라는 말을 길게 하고 있어. 그치? 됐지? 당연히 지금 자네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힌트 걸려있는 걸 봐야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요 넓이가 2분의 3이다 그랬으니까 자네들의 시선은 지금 여기에서 저 두 삼각형에 꽂혀 있어야지. 즉 지금 노란 삼각형이 여기 요 놈이고 그 다음 파란 삼각형이 요 놈이기 때문에 그림이 복잡하게 생겼지만 실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저기입니다. 저기만 보면 돼. 저기만. 됐냐? 됐지? 그러니까 뭐 문자 잡아야지. 문자 세팅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긴 이 노란 것도 그렇고 파란 것도 그렇고 1대1대 루트 2짜리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맞아? 따라서 이런 애들은 변 세팅할 때 가장 좋은 건 그냥 여기 놔주면 좋겠네. 이러면 여기는 루트 2a 하면 되잖아. 됐지? 그럼 이 파란 i도 여기를 b라고 잡으면 되겠네. 여기를. 그럼 여기가 루트 2b일 거고.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좋겠네. 됐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해야 될 힌트는 유일하게 준 힌트인 여기 2랑 2K를 써야 될 것이야. 2가 어디가 2였지? 여기가 2였거든. 요거씩 써볼까? 써지냐? 여기를 A로 잡았으니까 여기도 A. 여기도 A. 중간은 루트 2B. 맞냐? 따라서 그림 잘 보고 쓰면 2A 더하기 루트 2B가 2다. 첫 번째 식. 됐냐? 그 다음 저기 2K라는 변의 길이는 여기였거든. 여기도 잘 보면 AB로 표현 가능하지. B 루트 2A 여기 B 맞냐?
따라서 루트 2a 더하기 b 더하기 b니까 이 b를 2k다 라고 준 거네. 됐지? 그 다음 삼각형 힌트도 쓰자. 노란색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a니까 2분의 1a 제곱. 파란색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b 제곱. 자, 받아쓰기. 노란색 넓이가 파란색 넓이의 2분의 3배입니다. 받아쓰기. 됐지? 양변에 4 빵 곱해 걸어가지고 식 좀 이쁘게 정리하면 2a 제곱은 3b 제곱 맞지? 따라서 일단 받았을 거 다 했고 계산할 거 다 했고 다 찾았다. 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되겠네. 요거 지금 봐봐. 이론상 지금 현재 미지수는 A, B, K 3개, 등식도 3개. 됐냐? 당연히 먼저 봐야 되는 건 이렇게 2개 봐야지. 지금부터 이제 이런 변칙적인 상황에서의 계산 능력 테스트가 되겠네. 최대한 깔끔하게 계산 잘해야 되고, 그 다음 이런 것도 미리 봐. 숫자가 안 이쁘게 나올 가능성이 커. 이거 봐. K값 구하면 저 딱으로 생겼대. 숫자 들어올 거야. 그지? 계산 잘 안 틀리게 해야 돼. 뭐 어떤 전략들 세울래? 뭐 연립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방식은 잘 해봐. 나는 뭐 하나 정도 아무렇게나 해볼게. 지금 여기 루트를 좀, 어차피 여 힌트가 제곱들이 돼 있어. 이렇게 루트를 씌우고 하기엔 루트가 너무 많은데 그냥 차라리 얘 제곱시켜서 b 제곱제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 맞냐? 대신 루트를 날리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2차식 뽑아내기 위해 루트 날릴 때 어떻게 날려? 혼자 놔두고 제곱해야 날아가잖아. 그지? 그런 계산 원리를 잘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식을 루트를 좀 날립시다. 따라서 루트 2b를 혼자 놔두고 a를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일부러 좀 이쁘게 이렇게 넘겨주고 양변을 제곱을 한번 때려보면 2b 제곱은 4 곱하기 1-a 전체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이쁘겠네. 됐냐? 1-a 전체 제곱은 전개를 이쁘게 해버립시다. 2a 플러스 1. 그 다음 b제곱 대신에 3분의 2a 제곱 집어넣으면 되죠. 됐지? 3분의 2a 제곱, 즉 2 곱하기 3분의 2a 제곱 집어넣으면 3분의 4a 제곱. 3분의 4a 제곱. 그러면서 계산 또 양변에 4를 약분시켜서 여기도 이쁘게 만들어주고 양변에 3도 좀 이쁘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서 누가 계산 잘 하나. 됐냐? 따라서 3a 제곱에 a 제곱 넘어가면 2a 제곱.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6a. 그 다음은 플러스 3은 0. 자, 인수분해가 되나 하고 기대해보고 해보겠지만 아닌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안 돼. 그럼 이제 정말로 근해 공식까지 가야 될지 이제 여기서 선택이죠. 근해 공식을 쓰긴 해야 될 거야. 어쨌든 K를 구하려면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되니까. 됐냐? 근해 공식 써줍시다. 짝수 근해 공식 이럴 때 더더욱 중요하지. A분의 마이너스 거시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몇이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3이네. 자, 또 결정해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루트 3이 1점 몇. 1점 몇에 3 더하면 4점 몇을 2로 나누면 2점 몇. 여기가 2점 몇이라고? 다시. 여기가 2점 몇이라고? 여기가 2인데? 응? 마이너스. 됐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택 그냥 멀어갔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해도 되는데 잘 봐라. 나는 이렇게 해볼게. 이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써야 될 식이 보통 이렇게 A값 구하면 집어넣어가지고 B값 구하고 그러잖아. 근데 여기 식에 보면 2A로 붙어 있거든. 나는 이렇게 할래. 2를 넘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을래요.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럼 3 마이너스 루트 3 그냥 2A 째로 넣은 거지. 플러스 루트 2B가 2다.
따라서 루트 2b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확인. 됐냐? 됐지? 자, 이것도 굳이 b로 정리해야 되나? 해야 될 일을 잘 봐. 우리 이거 구해야 돼. 맞아? 그지? 뭐, 이 나눠서 처리해도 괜찮고, 뭐 방법이 너무 많은데, 뭐 할까? 최대한 간단하게 해볼게. 즉, 요 식을 k는으로 정리를 해봐도 되고. 자, 그럼 이게 2분의 루트 2지? 2분의 루트 2a 더하기 b. 따라서 b까지는 그냥 구해도 되는데, 이제 b 구하려면 여기서 루트가 내려가야 되네. 맞아? 그치?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아. 봐봐. 그러니까 그냥 2b를 구하자. 양변에 루트 2 곱해버리면 2b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는 이제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 먼저 쓰자.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반대로 루트 2a지. 그럼 루트 2a는 여기에 있는 2a에서 양변에 루트 2를 나눈다고 생각해줘도 괜찮거든. 2분의 3 이런 더러운 계산을 최대한 계산 안 틀리고 깔끔하게 잘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루트 2a. 여기는 실수와 차근차근 잘 시켜줘라. 2분의 3 루트 2. 2분의 3 루트 2. 여기도 실수와 잘 시키면 2분의 루트 6이네. 지금 문제에서 저기 보면 K값 보면 루트 2, 루트 6 보이죠? 잘 나오고 있어, 지금. 이게 루트 2A. 요게 2B. 얘랑 더해준 게 2K가 되겠네. 됐나? 이런 계산을 잘 할 수 있겠냐? 2분의 3 루트 2 더하기 빼기구나. 다시 2분의 3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요게 루트 2a이고요. 얘랑 요거랑 덧셈 해야 되지. 더하기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더해주면 이게 지금 2k입니다. 좀 이따가 또 2 나눠야 돼. 하여간 그래서 계산해보면 자 요게 요렇게 두 개 더해야 되지. 2분의 1 루트 6이네. 그 다음 2분의 3이랑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루트 2네. 됐네. 따라서 이 한 번 더 나눠주면 4분의 앞에 둘 다 4분의 1분의 P랑 Q가 4분의 1인가 봅니다. 됐지? 됐지? 모의고사 문제도 봐야지. 자, 일단 요거는 뭐 오랜만에 또 나머지 좀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거 돼 있는데 이제 자네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더 많이 익혔기 때문에 한번 잘 사용할 수 있나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를 뭐 저걸로 나눴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식 써야 될 거는 써줍시다.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1 더하기 x의 n제곱 마이너스 32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 없다까지. 됐냐? 그래서 원래 보통 나머지 정리하면 뭐 했냐? 얘 놓고 여기가 0 되는 게 있으면 집어넣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지금은 이제 앞에 나머지 정리에서는 여기 0 되는 거 없네. 그리고 이제 그냥 놔뒀는데 이제는 더 할 수 있지. 어차피 방법도 없어. 이게 뭐 QX 잡아서 계수 비교하는 거겠어? 여기가 세상에 몇 차식인데. 맞아? 얘 생긴 건 이제 눈에 익잖아. 맞냐?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정확하게 3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세팅해줘도 좋아. 얘가 0이 되는 값을 잡아 그냥 문자로. 얘는 워낙 이젠 자네들에게 익숙한 아이잖아. 얘가 0이 되는 그 근을 잡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럼 이제 알다시피 뭐 이런 힌트들 나오는 애고. 지금이야 알파 반은 필요 없으니까 알파 반은 안 쓸게. 이런 힌트들 막 나오는 애들이고. 그치? 됐냐? 그리고 다시 말해 이 상태를 여기 식에 x에다가 알파를 쫙 집어넣으면 결국은 여긴 0인 거잖아. 알파 넣으면 0이게 했으니까. 맞아? 그치?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아이는 막 딱 0이 되는 x값이 정확하게 뭐 3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방정식의 한 근으로 설정해서 이런 작업도 할 수가 있어잉. 됐지?
됐지? 요 방정식의 한 근을 알파라 놓고 이제 이 윗식에서 x에다가 알파를 싹 다 대입해버리면 이제 식을 하나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네. 1 더하기 알파 제곱, 1 더하기 알파 세제곱. 여기서 n이 5 이상 그랬으니까 일단 최소한 5개는 써야 되나봐. 일단 최소 5개는 써줍시다. 알파 5제곱 빼기 하나 마지막 항은 그래도 써줘야지. n제곱 마이너스 32가 0이다까지 되는 거지. 여기다 x 얘가 0이 되는 값을 세팅해서 넣었기 때문에 여긴 지금 0 된 겁니다. 됐지? 그럼 당연히 요건 이제 32는 넘겨서 쓰라는 소리겠고, 그 다음 당연히 얘가 보이는 순간 뭔가 반복성, 주기성을 생각하면서 일단 3개씩 끊어봐야겠네. 3개 끊자. 이건 정리 간단하게 해봐. 이거 얘 뭘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알파. 그냥 얘는 알파 제곱 넘어간 거라 생각하면 됐냐? 둘이 곱하면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는 1이고 얘가 2라 이렇게 한 주기를 곱한 계산 결과가 2네. 감이 왔지? 이거 몇 개야? 이거 5제곱이잖아. 5주기 돌려야 되네. 맞냐? 일단 첫 번째 됐어? 요 다음에도 얘네 요 한 세트가 또 2일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맞아? 따라서 32를 만들려면 여기 n 마지막 번호 몇 번까지 가야 돼? 15번까지 가야 되지. 3개씩 5번 가야 되니까. 맞아? 따라서 일단 요 정도까지는 알아냈어. 오케이. 감이 왔어. 얘가 일단 따다다다 하면서 써줄게. 그냥 써줄게. 3개 마지막 3마리도 더 써줍시다. 1 더하기 알파의 14제곱에 1 더하기 알파의 15까지는 가야 그래야 얘가 그나마 일단 32가 될 거야. 요 마지막 것도 계산 결과가 2기 때문에. 되냐? 그래서 아하 n값이 15구나. 그러나 눈치를 챘으면 좋겠는데 여기 분명 모든 자연수 n이라 그랬는데 물론 모든 자연수라 그래도 하나가 나오는 게 뭐 일단 잘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이제 수학에서 하나 나왔는데 저렇게 모든이란 말은 안 써. 더 있단 얘기야. 그리고 이미 저거 보기 전에도 그런데 하고 더 있다는 걸 눈치채는 게 제일 좋고. 왜 더 있을까? 아까 요 앞에 두 놈 곱한 게 몇이었어? 1이었잖아. 이 말은 이것도 되지만 2개까지는 더 가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고 멈춰야지. 왜? 이거는 1이잖아. 여 뒤에 놈이 2라서 아까 이게 결과가 2가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는 좀 더 가도 된다. 그래서 15 또는 17이야. 됐지? 어떤 기술을 적용시켜야 될지를 잘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아마 이걸 보면 자네들에게 자,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봐. 그럼 아마 한번 본인도 상상해봐. 내가 이 문제를 푼다면 처음에 뭘 시도할까? 아마 일단 당연히 이런 거 시도하겠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루트 2. 두근의 곱이 1. 됐냐? 그 다음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얘네들 다 조사해가지고 0 되는 게 뭔지 찾아야 되는 상황. 맞아? 그치? 그런데 곱셈 공식 쓰는 거겠냐? 요 정도까지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지. 되냐? 그런데 저게 50까지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풀 때 자네들이 이제, 생각을 잘 해 보시라고. 곱셈 공식 쓰는 게 아닐 거야. 그래서 시도는 해볼 수 있어. 일단 얘는 루트 2. 규칙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 곱셈 공식 빠르게 쓰자. 곱셈 공식 쓰면 저게 2 빼기 1이니까 1이지. 잠깐. 2 빼기 2잖아. 0이지. 그치? 곱셈 공식 쓰면 0.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면은 저거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 그럼 4제곱은 이러면서 규칙을 찾으려고 해봐도 되는데 이게 4제곱부터는 좀 힘들지 않냐? 5제곱 할 순 있어. 기억은 나? 5제곱 더하기 1단원에 있잖아. 5제곱 더하기 5제곱 7제곱 더하기 7제곱까지 우리 구할 수 있지. 근데 그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굉장히 짜증났던 기억은 있지. 곱셈공식은 아닐 거야. 곱셈공식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되고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시도는 해볼 수도 있지. 만약에 뭐 단순하게 루트 2, 0, 루트 2, 0 단순하게 돌았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그거 3개 갖다 좀 부족하거든. 더 찾아야 되는데 이후 계산이 간단치는 않아. 맞아? 그럼 뭐함? 그럼 이제 뭐함? 결국 알파 따로, 베타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근의 공식을 써서 근 생긴 걸 좀 봐야지. 너 도대체 알파랑 베타랑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앤지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라 야 허근이네. 됐냐? 저렇다는 얘기는 한번 뭐 어차피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든 큰 상관은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플러스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네들 걔네구나 하고 눈치를 채면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 여전히 얘 보면서 누구세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보여? 왜? 또 변장하고 있어서 안 보여?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묶어볼게. 1 마이너스 i.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묶어볼게. 1 플러스 i. 아직도 모르겠어? 뭐 하는 애들이야, 쟤네? 제곱해야 되는 애들이지. 제곱해야 되는 애들이지. 그런 걸 보면서, 이거 따로 봐야 되는 거네 하고 방향성 잡으면 오케이. 따라서 이거 어차피 얘네는 이제 모양이 필요 없으니까 위에다가 써줍시다. 즉, 제곱을 해야 되는 애들이었다. 자, 이거 제곱하면 뭐냐?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i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i네. 얘가 이제 제곱하면 요거 i겠네. 이걸로 하는 거다라는 실마리를 이렇게 딱 잡으면 문제 풀 준비가 끝나지. 됐냐? 즉 반복성을 알파와 베타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였어. 어차피 세제곱 이런 애들보다는 일단 반복성 주기부터 찾으려면 이런 애들부터 봐야지. 자, 바로 가도 되죠? 이건 이제 마이너스 1, 6제곱하면 i, 8제곱해야 1이겠네. 얘는 4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제곱하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8제곱하면 1이겠네. 이렇게 도는 8주기 애들이네. 됐냐? 됐지? 됐지? 중간에 홀수 제곱들은 어차피 볼 필요 없을 겁니다.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얘네들만 주목해서 보면 되고 찾아라. 0,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0 되는 거 찾는 거지. 0 되는 경우가 요거 0이네. 이거 아니고 요거 0이네. 한 주기당 2개씩 0 되는 경우 있는 거 발견했다. 됐나? 됐지? 주기는 8입니다. 4개만 썼지만 중간에 5제곱이랑 얘네들도 다 있어. 됐냐? 그 다음 요게 이제 만약에 홀수항 이런 걸 조사하고 싶으면 내가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다 알파를 곱한 거야. 즉 알파가 아까 그냥 알파라 쓸게. 알파 세제곱은 직전 모양을 계속 이용하라 그랬어. 즉 얘는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i라고 바꾸고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제 지금은 필요 없지만 필요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더해주는 거지. 됐냐? 됐어잉? 됐지? 어쨌든 0이 될 리는 없고요. 여기도 5제곱을 조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추가로 곱한 거다라고. 베타 5제곱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베타를 추가로 곱한 거다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지. 필요할 경우엔. 됐지?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짝수인 상태로 한 주기당 2개씩. 됐지? 50이야. 8로 나눕시다. 8주기니까. 50을 8로 나누면 몫이 몇이냐? 6이고 나머지가 2죠. 몫이 6이란 얘기는 요게 6개 있는 거. 맞아? 12개. 나머지 잘 봐야지. 나머지가 2개이기 때문에 알파 1제곱이랑 알파 제곱 얘까지는 들어와. 맞지?
따라서 12개에다가 저 마지막 한 것까지 해서 13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됐냐? 뭐 실은 2차 방정식 모양새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약간 복소수 쪽 문제로 돌아왔어. 됐지? 됐지? 자, 얘도 일단 해줄 일이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어려운 건 아닌 듯? 그냥 할 일이 일단 A, B는 구해질 것 같은데? 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B. 근데 밑에도 같은 A, B랑 같은 알파, 베타로 세팅해줘서 이거 나오겠네. 자, 여기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겠지. 이쪽에서 마이너스 3A 확인. 두근의 곱하자. 야, 바로 곱할게. 바로 곱해도 되죠. 바로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3B. 일단 시작부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건 즉 예를 들어 이런 370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혼자 풀다가 질문을 할 때 A, B는 구하고 질문해야 정상이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에? 그치?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될 거고 알파 베타에다가 B 이렇게 쏙쏙 집어넣으면 연립도 아니잖아. 여기서 A 그냥 나오고 맞냐? 됐죠? A가 그래서 마이너스 2고요. 계산하시면 B가 4까지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됐냐? 그치? 이거 질문할 때 보자. A, B도 못 구하시는 분들을 만약에 진짜로 진심으로 달려들었는데 A, B를 못 구했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냥 이 문제를 풀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일단 앞에부터 가야지. 맞는 말이지. 여기서 A, B도 못 구했다. 그러면 일단 그분은 아직은 이걸 손댈 단계는 아닌 거지. 어쨌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잠깐만요. 나오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는 완성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의 두 근이 지금 알파와 베타로 잡혔음을 알 수가 있고. 야, 이거 더 많이 보던 거 아니냐? 마이너스 8이야? 플러스 8이야? 플러스 8이겠네. 야야 뭐야 이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에 그러니까 1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세제곱 공식이. 그치? 여기 들어있는 애지. 그러니까 반복성은 없을 거야. 당연히. 왜냐면 세제곱하면 1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성은 없을 거지만 패턴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 보고 잠깐만 너 여기 들어있는 애네. 얘가 0 되는 두 근이네. 다시 말하면 얘가 0 되는 근이기도 하니까 저게 즉 x세제곱 플러스 8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까지 나오는 거네. 맞냐? 그치? 맨날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됐어? 그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곱셈 공식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때마다 잘 눈치채야지. 따라서 일단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고 뭐 이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저기에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넣어서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베타건 그냥 굳이 쓰지 말자. 그다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도 뭐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모르는 상태. 중요한 건 일단 요거 굉장히 유효하게 쓰겠지. 됐냐? 어차피 여기서 해야 될 일이 n제곱 n제곱 거시기 해서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0보다 큰 거 찾는 거잖아. 맞냐? 그러면 아까 방금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약간 비슷하지. 하나씩 또 잘 계산해서 찾아주도록 합시다. 찾아야 되는 목적 잘 봐라. 문제 잘 읽어봐. 지금 이 문제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몇 제곱 해서 양수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찾는 거야. 맞아? 그냥 이걸 만족하는 걸 다 찾는 게 아니야. 저게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순간에 n값 찾으면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자네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저 나를 만족하는 순간 바로 답이 나오고 끝인 거야. 막 다 찾는 게 아니야, 지금. 다 찾을 수도 없고, 규칙이 뭐, 도는 규칙이 아니잖아, 그치? 자, 어쨌든 따라서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인 경우도 뭐 일단 써놓긴 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 그러니까 이거 따지면 얘 가조건 만족이다. 가조건 만족이야. 그지?
자,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뭘로 할까? 이건 뭐 그대로 곱셈 공식 써도 되고, 여기에서 알파 제곱을 또 이렇게 차수 낮추기로 해도 되지만, 뭐 그냥 곱셈 공식 씁시다. 곱셈 공식이 더 낫지? 몇이야? 이거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3가? 그치? 얘는 마이너스 4네. 즉, 지금, 봐봐. 가조건에 의해 얘가 가조건은 만족인데 나조건 때문에 안 되네. 그러니까 이 나조건이 뜻하는 게 뭐야? n이 만약에 1이면 이렇게 같으란 얘기잖아. n이 만약에 2면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고, 저런 것도 항상 해석이 잘 안 될 땐 집어넣어 보면 돼. 즉 원하는 게 양수여야 하고 다음 놈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일단 얘는 갔어. 아니야. 쭉쭉 올라가야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뭐 그냥 이거 더하기 요거니까 마이너스 16. 일단 양수 나올 때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겠네. 맞냐? 4제곱 더하기 4제곱부터는 이제 계산을 아까도 잠깐 보여줬지만 곱셈 공식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즉 4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알파 이런 관계를 계속 이용하라고. 얘가 마이너스 8이라 마이너스 8 알파 이런 식으로 됐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8 알파 마이너스 8 베타가 될 거라 마이너스 8로 묶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8에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6이네. 얘도 아니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인내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럼 5제곱 더하기 5제곱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 마찬가지지. 세제곱 곱하기 제곱이라 보면 마이너스 8하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러면 되잖아. 맞지? 됐냐? 됐지? 알파 5제곱은 세제곱에다가 제곱 곱한 거고 베타도 마찬가지고, 얘는 계산해 놨고 몇이야? 32. 자, 일단 가! 하나 나왔어. 그럼 기대를 가지고 제발 하고 이거 해보면 제발 했는데 꺼지래. 왜?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면 6제곱은 64. 64 더하기 64라 128. 아이씨. 그럼 또 가야지. 7 가자. 뭐 답 오늘 안에 나오겠지 뭐. 근데 실은 시험 문제잖아. 그치?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나올 때 된 거 알걸? 7제곱은 그럼 7제곱은 그럼 이제 6제곱 곱하기 알파로 보면 6제곱이 64지. 64 알파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64 알파 더하기 64 베타겠네? 됐냐? 6제곱해서 이거 찾고 128 찾은 다음에 아이씨 안 해 하고 던진 사람들 한 칸만 더 갔으면 요게 정답이네. 맞지? 됐냐? 즉, 요 순간에 드디어 얘는 양수면서 다음 놈도 같은 계산 나오는 n이 6, 7, 6, 7, 6 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됐지? 말 안 해. 정삼각형은 제발 좀 외워줍시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만약 지금 뭔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또 유도해봐 이러면서 외워야 더 잘 외워지지. 2분의 A 해놓고 여기 H 잡고 피타고라스 써서 H 구해보고 넓이 구해보고 됐냐? 뭐 하여간 정삼각형이 나왔길래 잠깐. 자, 그럼 봅시다. 요거 정삼각형이래. 그 다음 요 M이 중점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 여기 근데 이제 문자도 세팅 다 해줬네.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고, 그러면 요거는 2X고, 일단 요런 세팅들이 물 흐르듯이 쫙쫙 되는 건 맞지? 됐냐? 그 다음 구하는 거는 보자. 여기 NP. 요 힌트를 어떻게 쓸지가 좀 포인트가 되겠네. 이런 애매한 길이 준 거 잘 써야 되지.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건 곱셈 공식을 쓰는 건지 아니면 X가 딱 나오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 됐나? 뭐 해줄까? 일단 당연히 정삼각형도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선도 한번 쭉 그어보면서 뭐 도형이 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선들을 그어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심지어 지금은 원의 외접원을 가지고 있는 아이기도 하지.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원,
중심 생각 안 할 수 없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뚝배기 한번 갈라보고 이런 메인 선들이 있겠네. 됐냐? 이러면서 이제 저 1이라는 힌트를 써먹을 수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는 거지. 뭐 거의 내가 다 그어줘서 이제 조금만 딱 하면 저 1이라는 힌트를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림 나오지. 여기 지저분한 거, 이거 뭐 당연히 뻔한 거니까 이런 지저분한 점선은 좀 쳐냅시다. 어떻게 그어주란 얘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지. 요걸 어떻게든 써먹으려면 원의 중심이랑 지금 딱 보이는 게 요 선 하나 딱 그어주면 되겠네. 아마 요거 가지고 노는 게 아닐까라고 요 삼각형을, 요 파란색 직각 삼각형을 발견했으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 볼 수 있겠네. 됐냐? 반지름 찾아 나서야 되는데 반지름 찾아지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정삼각형 기술 좀 잘 쓰면 좋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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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따로 그려볼게. 지금 이 큰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x입니다. 그럼 높이는 2분의 루트 3에 2x 곱하면 루트 3x. 근데 알다시피 정삼각형에서의 외접원의 즉 중심, 외심, 내심의 무게중심 일치 대충 기억나지. 따라서 반지름이 여기이기 때문에 2대 1 써야 되겠네. 루트 3x가 전체 높이 길인데 그 중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게 저 반지름이 되겠네. 따라서 3분의 2 루트 3x가 지금 원의 반지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냐? 그냥 정삼각형은 잘 외우고 다니십시오. 편안하니까. 3분의 2 루트 3x가 이 원의 반지름. 그럼 이제 저기 파란 삼각형에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까? 저 파란 삼각형 너무 얄싸하니까 조금 두껍게 그려볼게. 이렇게. 반지름이 요게 반지름이지? 맞냐? 요게 반지름. 우리는 문자 하나밖에 있다야. 식 하나만 쓰면 된다야. 여기 뭐라고 쓰면 되냐? 2분의 1x 플러스 1 좋아. 그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면 절반은 2분의 1x니까 여기 잡으면 끝난다. 반지름에서 조그만 삼각형 높이 빼면 되지. 됐냐? 즉 여기 길이는 반지름에서 조그만 삼각형 높이인데 조그만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됐냐? 요게 여기 길이가 되겠네. 됐냐? 따라서 다 풀었잖아. 그래도 나름 모의고사 문제인데 또 여전히 숫자가 더럽긴 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만 잘 쓰면 문제 풀겠네? 누가 계산을 깔끔하게 잘 하나 잘 또 보도록 할까?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써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제곱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1 제곱은 이건 그냥 제곱하자. 몇이야? 9분의 3, 3분의 4x 제곱 3분의 4x 제곱하면 끝이네. 필요 없군. 자, 이제 저거를 누가 깔끔하게 잘 계산하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 푸는 게 끝나겠네. 계산 잘 할 수 있겠어? 이게 막 지저분해 보이지만 잘 보면 요거 루트 3 밖에 빼내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더러워. 맞아? 루트 3이 분자 쪽에 다 붙어 있잖아. 그지? 맞아? 그리고 이거 심지어 그냥 계산, 통분해서 계산 한번 해도 되네. 계산해버리자. 저런 건 어차피 계산하는 게 낫지. 여기 계산해버립시다. 6분의로 통분해볼까? 6분의 4 루트 3 빼기. 그럼 여긴 6분의 3 루트 3이네. 계산하면 6분의 루트 3이네. 따라서 여기 계산하니까 6분의 루트 3x네. 6분의 루트 3x. 겉모습에 겁먹지 마. 뭐 그렇게 더럽지 않아. 풀만하지? 됐냐? 계산 잘 해주시고요. 얘를 계산하시면 이런 식을 얻을 겁니다. 됐나? 인수분해 안 돼. 그런데 여전히 연속기 들어가지.
인수분해 안 되는 식인데 이거 구하래. 할 일 알지? 말 안 해도 되지? 일단 풉시다. 자, 요거 가자. 50 이하의 두 자연수에다가 또 순서쌈 찾으라는 걸로 봐서 대충 어떤 느낌의 문제일지 감은 오지요. 뭔가 또 막 찾아야 되나봐. 집어넣으면서 아니면 규칙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정리부터 좀 하자. 좀 정리가 되다 말았어. 자, i분의 1이면은 실수화시키면 마이너스 i 됐냐?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 마이너스 i의 2n제곱 됐냐? 그런데 저거 마이너스 날려도 되지. 왜? 2n이면 짝수 확정이야. 여기가 짝수 제곱이 확정이라 날려도 돼. 이거네 그냥. 따라서 일단 저거 다시 한번 써보면 중괄호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안에 있는 식이 그냥 i의 n제곱 더하기 i의 2n제곱이 끝인 걸 알 수가 있지. 그 상태로 위에 m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건 음의 실수가 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에서 쓰던 이런 기술은 좀 그럴 거야. 왜냐면 제곱해서 음의 실수 그랬을 때 순어수 이랬지 그지? 지금은 저게 이제 m이잖아. 제곱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세제곱, 네제곱 다 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좀과 뭔가 좀 날먹하긴 조금 거시기 할 수 있고 계산을 다 하긴 해야 될 거야. 따라서 이게 끝이잖아. 할 일은 이제 집어넣으면서 찾아야지. 근데 넣을 때 단계별로 좀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n에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m을 찾고 이런 방향성을 가도록 하자. 즉 n에다가 1을 먼저 싹 대입해보면 뭐야? i 더하기 i 제곱이고 이러면 i 마이너스 1이네. 됐냐? 이러면서 이제 m에 찾아 나가야지. 따라서 이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저 m 쪽의 식을 다시 한번 완성시켜보면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되냐? 됐지? 그래서 얘가 음의 실수되는 거 찾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치? 다 알잖아. 이제 이렇게 생긴 애는 제곱했을 때가 이제 실수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치?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m에다가 2를 바로 집어넣으면서 규칙 찾아가자. 자,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i. 이럴 때 이제 이런 계산 스피드 중요하지. 됐냐? 세제곱 할 필요 없어. 우리는 음의 실수가 되는 거 찾을 거라 제곱하면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뭐 저렇게 써도 되고 m이 2인 경우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 얘가 마이너스 2i잖아. 어차피 우리는 세제곱 그런 거 관심 없어. 알잖아. 저렇게 나왔으면 이런 애들로 점프 뛰면서 찾잖아. 그치? 지금은 실수 찾는 거라 5제곱, 세제곱, 홀수제곱 볼 필요 없어. 그치? 이거 하면 얘 제곱이니까 4i제곱 마이너스 4. 6제곱은 얘랑 곱한다 생각하면 8i. 그 다음 아이고 8제곱 즉 m이 8인 경우지. 8제곱이 요거 제곱이니까 16.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네. 됐나? 됐냐? 자, 내가 왜 밑줄을 그었을까? 반복성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찾는 게 부호 마이너스 되는 거 찾는 거야. 그지? 감이 안 오면 좀 더 해봐. 10제곱 어떻게 돼? 10제곱은 결국 여기에다 얘가 추가되는 거야. 즉 이미 양수로 확정돼 있는 16의 값에다가 결국은 다시 저기 위에 있던 얘네들이 들어오는 거야. 맞아? 봐봐. 우리가 부호를 찾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잘 봐. 얘는 그럼 결국 기존 16,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 여기에서 얘가 곱해지는 거야. 즉 얘네들도 다 이후에 곱해지는 게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곱해질 거야. 앞에는 16을 유지한 채. 됐냐? 그럼 부호 조사를 할 거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지. 허수, 음수, 허수, 양수. 그럼 요거도 봐라. 허수, 음수, 허수, 양수. 맞아? 부호는 반복이야. 값이 반복은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음의 실수 찾는 거잖아. 맞아? 따라서 지금 요게 음의 실수인 거 확인했지.
됐냐? 주기는 몇 바퀴야? 그러니까 주기라고 할까? 그래, 주기라고 합시다. 부호가 도는 건 여전히 8제곱, 그 다음 16제곱 8바퀴입니다. 맞아? 따라서 n이 1인 경우에 조사해 보니까 얘를 만족하는 m의 값은 4. 그 다음부터 8칸 간격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해봐도 알잖아. 얘 나와가지고 그 다음 된 게 더하기 8 뒤인 여기잖아. 그치? 12제곱. 다시 8칸 가서. 맞아? 8주기니까 부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50 이하라서 뭐 별로 안 되니까 그냥 세버려도 되고. 36, 44 끝이네. 됐나? 됐지? 선생님, 이거를 다 하나요? 해봐. 이제 n이 2인 경우 가봅시다. 보통 이런 문제들이, 이거 나중에 모의고사도 그래. 이렇게 케이스 나누는 문제들, 1 넣고 2 넣고 이런 문제들 있잖아. 이런 문제들이 또 어떤 패턴이 있냐 하면, 처음 거를 제일 오래 걸리게 설계해 놓고, 다음 거는 그래도 좀 금방금방 나오게 일부러 또 그렇게 설계를 해놔. 왜? 애들이 딱 첫 번째 거 하고 나서, 아, 나머지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하고 포기하라고. 됐냐? 해보자. n이 2인 경우. n이 2면 노란색에 2 넣는 거야. 이러면 이렇게 나오고, 이러면 뭐야? 할 필요 없지? 절대 음수 안 나와. 0인데. 맞아? 꺼지시오. 3. 3이면 이제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6제곱. 이러면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네. 됐냐? 됐지? 얘만 또 한번 잘 찾아보면 되겠네. 그리고 어차피 얘 보면 알겠지만 얘 자체는 4바퀴 돌 거 아니야. 이거 찾고 그 다음 4 하면 끝이다 지금. n이 4인 경우도 미리 한번 써보기는 할까? n이 4면 근데 이거야. 이하 음수 돼? 안 되지. 여기가 2 박혔으면 니들이 여기다 뭔 짓을 해도 마이너스 안 나와. 5제곱부터 다시 얘일 거 아니야. 할 필요 없지. 이제 마지막 얘만 남은 거야. n값 요거 세트 찾아놓은 거 잘 가지고 계시고 요거 한 번만 더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치? 됐냐? 자, 따라서 요거인 경우 다시 여기다 쯤에 가져와서 가봅시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다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에 m제곱 8차례. 당연히 얘도 생겨먹은 게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제곱으로 출발해야 되고 이거 2i지. 됐냐? 자, 바로 가보자. 4제곱은 마이너스 4. 일단 여자 음수. 됐지? 그 다음 6제곱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i. 그 다음 8제곱은 16. 아까랑 같네. 됐나? 부호 똑같이 돌지. 똑같겠지. 따라서 n이 3인 경우에 m 값도 위와 동일하게 나오겠네요. 4, 12, 20, 28, 36, 44 이렇게 나오겠네. 됐냐? 따라서 다 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다. 자네들 잊지 마. 저거 지금 m과 n의 순서상 찾는 거야. 즉 여기에 있는 이 6개는 n이 1인 경우라 1,4, 1,12 그런 식으로 6개고 얘는 n이 3인 경우라 이렇게 6개야. 다 세야 되는 거 맞아? 잘 세면 된다. 이제 마무리 잘 하고 문제 끝냅시다. 즉 일단 크게 보면 n 자체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지. 4주기. 한 주기당 여기에서 6개 나왔고 여기에서 6쌍이라고 쓸게. 6쌍 나왔고 여기에서도 6쌍이 나왔으니까 한 주기당 12쌍이 나오는 거지. 순서쌍이 n과 m에 대해서. 그치? 그럼 이렇게 n이 1, 2, 3, 4인 경우 그 다음 여기 5, 6, 7, 8인 경우에도 똑같이 12쌍 나오겠네? 몇 가지야? 50 이하야? 4로 나누면 12 더하기 2인가? 몫이 12네요. 됐냐? 아, 잠깐. 맞구나. 맞지? 4 곱하기 12는 48. 됐지.
따라서 이 12쌍이 총 12개가 나오겠네요. 됐냐? 12쌍이 12개가 나와서 일단 144개 확인. 됐냐? 그 다음 요 나머지 2 처리. 나머지 2가 n이 1인 경우와 n이 2, 여기 두 번째까지 더 추가되는 거지. 즉 여기에 6쌍이 좀 더 마지막 순간에 추가되겠네. 6 더해야 되네. 150개가 정답이네. 됐냐? 를 반으로 나눈 게 축이다잉. 약간 축을 못 찾으면 안 돼. 마지막이다 이거. 시험 범위 마지막.